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관련 세금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주택 관련 세금이 워낙 많이 바뀌고 신설되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텐데요.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징벌적 세금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주택이 아닌 다른 투자 대상을 찾기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입주권 관련 세금에 대하여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내용이 많아서 2, 3회 정도 나눠서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 물건을,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란 주택이나 상가, 입주권을 말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물건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듣고 어렵다면 반복 시청하시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돈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입주권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항에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데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하나만 남은 거죠. 이때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거주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양도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증여나 용도 변경,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용 오피스텔로 바꾼, 이렇게 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입주권 관련된 세금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먼저 취득 단계에서 입주권 취득세입니다.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2021년 3월 15일 날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건물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취득세는 입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아직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주택과 합산이 돼서 2주택자인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8%,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중과는 아니겠죠. 그리고 멸실 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토지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4.6%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주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취득세는 가장 중요한 게 멸실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멸실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주택인 거고요. 멸실이 되었다면 토지입니다. 다음 사례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례와는 순서가 바뀐 형태인데요. 입주권 상태가 주택인 경우와 멸실 후 토지인 경우로 나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고요. 멸실된 상태라면 멸실된 일자가 입주권 취득일로 보고 2020년 8월 1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년 7월 말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입주권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입주권이 멸실이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신규 주택 취득세는 2주택 중과 대상입니다. 입주권 취득세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물건지 해당 구청 세무과에 다시 한 번 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보유하고 있었던 입주권이 새롭게 신규 주택으로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이 준공된 이후에 또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건물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8%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96%이고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라면 농특세를 포함해서 3.16%를 내면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있다면 그 추가 분담금의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이고요. 만약 추가 분담금이 없었다면 준공 이후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없습니다. 준공 이후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기존의 다른 주택을 몇 채를 보유했던 아니면 주택이 없던 상관없이 단일 세율입니다. 다음은 보유 단계에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 건물 멸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멸실이 6월 1일 이전에 건물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권을 건물 멸실 이후에 취득했다면 역시나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입주권의 건물이 멸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고요. 6월 1일 기준 멸실이 안 되었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고 멸실이 되었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처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두 번 더 처분 단계 입주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던 이 A주택을 2017년 5월에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고 2018년 6월 달에 이 A주택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준공되기 이전에 2023년 6월 달에 A 입주권을 양도한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보유기간은 상당하죠. 하지만 일반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리처분 인가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일 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언제라도 입주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1년밖에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안 되고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양도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에 보면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그리고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그리고 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된 때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기존 주택 철거일, 요 현재 제3호 과목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지금 이 3호 과목이 뭐냐면요.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년 거주, 뭐 이런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또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입주권 1주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똑같이 적용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고 계시는 건데요. 입주권이 새롭게 신규주택으로 준공된 이후에 그 신규주택을 처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신규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이고 2022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025년 12월에 양도한다라고 보고 거주는 3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총 보유기간을 인정해 주고요. 그래서 9년, 거기에 따른 연 4%씩 36%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거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준공된 날로부터 3년간 거주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3년 곱하기 4%, 12%, 이 두 가지를 합한 총 48%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거주를 1년밖에 못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좀 전에 봤듯이 연 4%씩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연 2%, 그래서 18%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각각 4%씩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거주기간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던 이 종전주택에서 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준공된 이후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입주권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 시에 이 양도하는 주택에 중과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요. 2018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 2019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A주택이 2021년 5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산 이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2주택 중과 대상입니다. 이 A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A주택과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A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B주택을 팔지 않고 A 입주권으로 바뀐 것을 양도한 경우에 이 입주권 양도 시의 주택수는 어떻게 될까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A 입주권 양도 시에 이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과세이고요. 이 입주권 자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2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 양도했을 경우에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2%씩 이 장특공 적용은 관리처분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 3년이죠. 그래서 연 2%씩 3년 6%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와 입주권을 양도했을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거기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다음 사례는 2018년 5월에 입주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21년 5월 달에 A 입주권이 준공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주택과 신규주택 이 두 가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 B주택을 2021년 6월 달에 양도를 할 경우에 새롭게 준공된 이 주택은 이 주택과 이 B주택 이 두 가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답은 비과세 불가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A 입주권이 준공된 이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는 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A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신규 주택으로 됐다고 해서 이것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A 입주권이 신규 주택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신규로 준공된 이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 취득일이 바로 준공일입니다. 어렵죠? 다음 사례는 1주택과 1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최종 1주택 기산일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2016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 이 A주택이 2018년 4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1년 6월 달에 A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A 입주권은 중과세라고 했나요? 일반과세라고 했나요? 네, 일반과세입니다. A 입주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B주택 하나만 남았죠. 자, 이 B주택을 양도했을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2023년 6월 달에 이 B주택을 양도한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비과세입니다. 직전주택 양도일이 기산일인데요. 이 입주권도 바로 직전주택 양도일 기산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B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똑같은 가정인데 만약에 나중에 산 이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겁니다. 그랬다면 입주권이 하나 남은 거죠. 최종 하나 남은 입주권을 처분할 때 양도세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B주택을 양도했고 2022년 6월 달 A 입주권을 양도한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A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비과세입니다. 이 입주권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년 이상 벌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권에 관련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말씀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